XX 영국 국대 맞냐고. 케인. 경기 중 존재감 없이 투명인간 돼버리자. BBC 전문가들, 손흥민이었다면 3골 이상 넣었을 것, 이라고 조롱에 난리난 영국. 잉글랜드가 자랑하는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유럽축구연맹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첫 경기부터 부진한 모습이 나오자 영혼의 파트너, 손흥민까지 거론됐다. 케인의 후보 공격수인 올리 와킨스는 자신이 손흥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지난 19일 한국 시간 올리 와킨스는 게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이번 여름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가 플랜 B가 필요할 경우 해리 케인과 공격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손흥민을 따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와킨스는 토트넘에서 케인과 함께 뛰어날 활약을 펼친 손흥민 사이의 유사점을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와킨스는 내 생각에는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 공을 잡아 손흥민에게 전달했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10번 역할에 많은 재능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케인이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뛰었을 때처럼 기용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잉글랜드는 지난 17일 독일 겔젠키르헨의 아레나 아우프샬케에서 열린 세르비아와의 유로 2024 C조 1차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 주드 벨링엄의 헤더 득점으로 1-0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답답했다. 후반에는 세르비아에 주도권을 내주기도 했다. 가장 아쉬운 선수는 케인이었다. 케인은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리그 36골을 포함해 44골을 넣으며 분데스리가 득점왕,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공동 득점왕과 함께 유럽 득점왕에게 주는 유러피언 골든슈까지 받았으나 그의 위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전반전에 공을 2번 만잡았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슈팅은 한 번이 전부였다. 케인의 활약이 아쉬운 것도 있었으나 전술상의 이유도 있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케인을 잘못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케인이 고립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다. 케인은 토트넘과 뮌헨에서 중원 지역까지 내려와 패스를 뿌려주고 자신이 페널티 박스로 올라가 득점을 넣는 것에 특화된 선수인데 잉글랜드에 뛰어난 2선 선수들이 많아 페널티 박스에만 있어 고립된 것이다. 잉글랜드는 케인이 내려오지 않아도 벨링엄, 아스널의 에이스 부카요 사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 등 뛰어난 선수가 많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케인은 한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골을 넣을 것이 확실시되는 선수처럼 보이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골을 넣는 선수는 아니다. 며 우리는 엄청난 재능이 있는 케인이 있기에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잘 어울렸던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사카가 엄청나게 뛰어났고 워커가 사카를 넘어 오버랩하는 것을 봤지만 케인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발견했다. 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조정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이 언급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에서 8시즌을 함께 뛰며 손케 듀오라 불렸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듀오로 이름을 남겼다. 두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47골을 합작했는데 이는 종전 기록인 첼시의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로그바의 36골을 훌쩍 넘는 기록이었다. 손흥민이 24골 23도움, 케인이 23골 24도움으로 득점과 도움의 비율도 비슷한 환상적인 조합이었다. 두 선수는 나란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프리미어리그를 정평했다. 손흥민과 뛸 때 케인의 장점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케인이 아래로 내려오면 손흥민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골을 넣기 위해 움직였고 케인은 손흥민을 보고 찔러줬다. 손흥민이 아래에 있거나 측면에 있을 때는 케인이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 득점을 만들어냈다. 두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잉글랜드도 유럽 최고의 골잡이 케인의 폭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플랜 B가 필요하다. 세르비아 경기와 같이 계속한다면 케인의 활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와킨스와의 투톱 기용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와킨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과 1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에스턴 빌라의 리그 4위를 이끌었다. 그는 스트라이커임에도 득점과 도움 모두 탁월한 모습이었기에 손흥민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케인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전술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풋볼 365는 사우스게이트는 잉글랜드 훈련에서도 2명의 스트라이커를 놓고 경기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잉글랜드 감독으로서 성공적인 8년 동안 2명의 스트라이커를 기용하는 것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 브라질 이 정도인데 왜 호나우지뉴는 1조 4,609억, 코파 가장 비싼 선수 베스트 11 오른쪽 화살표 브라질만 6명. 브라질은 누가 뭐라 해도 코파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19일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 가장 비싼 선수들로 구성한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포메이션은 3-4의 3이었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호드리구, 루이스 디아스, 엔조 페르난데스, 브루노 기마랑이스, 페데리코 발베르데, 로날드 아라우호,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글레이송 브레메르, 알리송 베커가 이름을 올렸다. 총액은 9억 8,300만 유로, 약 1조 4,609억 원이었다. 가장 많이 선정된 팀은 6명이 브라질이었다. 브라질은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실제로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5회를 기록한 브라질이다. 하지만 브라질의 최근 메이저 대회 우승이 2019 코파 아메리카뿐이다. 월드컵에서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5번이 월드컵 중 4번이 8강 탈락이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4강에 진출했지만 독일의 1에서 7로 대패하며 굴욕을 당했다. 최근 호나우지뉴의 폭탄 발언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호나우지뉴는 나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어떤 브라질 경기도 보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더라도 축하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하다. 브라질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순간이다. 그리고 지금 이 팀을 볼 때 경기에서 어떠한 정신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최악의 팀 중 하나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도 없고 평균적인 선수들만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는 이렇게 나쁜 상황을 본 적이 없다. 브라질 대표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의 경기는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이었다. 정말 안타깝다. 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축구 선배의 이야기에 위하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피냐도 직접 반응하기도 했다. 하피냐는 호나우지뉴의 발언? 나는 그게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며칠 전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우리 경기를 보러 올 티켓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 어쨌든 나는 놀랐고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나우지뉴의 발언은 광고의 일환이었다. 호나우지뉴는 대표팀을 비판한 건 사실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이었다. 해당 발언은 나의 의견이 아니라 SNS에 올라온 팬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브라질 대표팀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호나우지뉴의 응원 속에 브라질이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파리 생제르맹의 1482억 제한 거절. 반드시 재계약한다. 선수는 유로 끝나고 결정할 것. 에이전트와 아버지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23 나폴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크바라츠엘리아는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 무대에 집중한 뒤에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는 여전히 그와 재계약을 바라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의 거액 제안도 거절했다. 크바라츠엘리아는 19일 한국 시간 튀르키예와의 우에파 유로 2024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마치고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에만 집중하고 있다. 유로 대회가 끝나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며 경기장에서 국가대표팀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른 이가 말하는 것에 생각하지 않고 오직 조지아에만 집중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파리 생제르맹은 그 자리를 크바라츠엘리아로 메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보냈는데 나폴리의 완강한 태도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이 나폴리에 1억 유로, 약 1482억 원을 제시했으나 나폴리는 고민도 없이 이를 뿌리쳤다. 2022에서 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며 이적 첫 시즌부터 영광을 차지한 크바라츠헬리아는 이번 시즌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다. 리그 34경기에 나서 11골과 6도움을 쌓았지만 팀은 10위까지 곤두박질 쳤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65 이탈리아 감독이 떠나고 이번 시즌에만 3명의 감독이 나폴리 이끌었을 정도로 팀의 기반이 무너졌다. 나폴리가 한 시즌 만에 침몰하자 그의 에이전트와 아버지가 나서 크바라츠헬리아의 이적을 바랐다. 크바라츠헬리아의 에이전트인 마무카 주게리는 자신의 고객이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야 한다면서 나폴리를 떠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다. 크바라츠헬리아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나폴리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덧붙였다. 크바라츠헬리아의 에이전트와 아버지가 깜짝 발언하자 나폴리는 17일 구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크바라츠헬리아의 에이전트와 아버지가 한 발언에 대해 구단이 선수와 계약이 3년 더 남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크바라츠헬리아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나폴리와 계약한 선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에이전트나 아버지가 아니라 나폴리 구단이다. 이상 끝이라고 강경하게 반응했다. 크바라츠헬리아의 이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나폴리는 선수와 재계약을 꿈꾸고 있다. 이들은 크바라츠헬리아에게 연봉 3배 인상과 방출 허용 금액, 바이아웃 조항을 내세워 선수를 설득하고 있다. 나폴리가 제시한 연봉은 400만 유로, 약 59억 원와 보너스인데 크바라츠헬리아 측은 500만 유로, 약 74억 원 이상의 연봉을 희망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디마르지오는 18일 나폴리는 크바라츠헬리아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 54, 감독,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테스, 74, 회장, 지오반니 만나, 35 이상 이탈리아, 단장 모두 같은 입장을 취했다. 라며 크바라츠헬리아에게 열린 길은 단 하나다. 구단은 재계약을 통해 동행을 이어갈 것이며 파리 생제르맹의 1억 유로 제안도 거절했다. 라고 보도했다.